안녕하세요. 스파 시리즈로 돌아온 테라피스트 엘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호텔 스파 이후 이직한 데이 스파에서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그럼 시작할게요. 보통 데이스파는 청담, 강남 등 어느 정도 소비력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면서 웰니스의 가치를 알고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국내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요즘 외국인 고객님들도 호텔 스파보다 저렴하면서 영어 서비스가 가능한 데이스파를 찾아서 방문을 합니다. 고객님들이 호텔 스파에 오시면 내가 이 브랜드에서 호텔 스파를 받았다 라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강하게 소비하는 반면에 데이스파에서는 서비스, 테크닉, 결과 등 그 모든 과정들을 철저하게 평가받으면서 그 만족도로 고객님들의 선택을 받습니다. 또한 데이스파는 수많은 외부 경쟁 속에서 고객님들이 방문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정규 고객님들을 만들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테크닉을 사용해요. 비대칭 관리를 정말 잘합니다 등 고객에게 각인되기 위해 해당 스파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함으로 관리를 제공하고 어필해요. 좋은 점 첫 번째, 멀티플레이어가 됩니다. 원장님이 매니저로서 운영을 담당하고 테라피스트는 관리와 더불어 리셉션 역할까지 고객님이 스파에 들어와서 나가는 모든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를 하고 나와서 예약 전화를 받고 애프터티를 정리하는 등 이런 다양한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정신없고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리에서만 머물렀던 시야가 확장되고 스파 업무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게 되면서 관리자, 운영자 등 다음 스텝으로서의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되게 해줬어요. 이렇게 다양한 일과 역할을 맡으면서 제 스스로도 난 이건 좀 잘하는데? 이건 부족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주로 외국인 고객님들 대상으로 클레임을 응대하고 스파 규모가 커지면서 필요해진 린넨 관리 절차들을 제가 만들어가면서 고객 서비스를 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절차들을 만들어가는 거를 정말 잘하고 재밌어 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반면에 제가 보기보다 조금 귀하게 자라서 청소를 많이 못 해봤어요. 주변 테라피스트 분들한테 하수구 청소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지금은 청소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청소합니다. 진짜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도 모르고 지금 스파에 있었다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정체성 찾기. 확실히 테크닉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수 있고 고객의 몸을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 제한은 없습니다. 테크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는 주어지지만 테라피스트의 역량과 특성에 따라 변형하고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는 분위기예요. 저는 이렇게 꺾이는 손가락을 가지고 있어요. 컴플렉스이자 단점인데 제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전환을 이용한 테크닉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또한 다른 테라피스트 분들과 남아서 연습도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단순히 테크닉만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의 몸과 마음을 읽고 관리를 이끌어가는 방법들을 배우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테라피스트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입사했을 때 연차로는 막내 테라피스트였어서 회원권 고객님 관리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저는 특히 클레임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고 막연한 두려움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원권을 소진할 거라고 전달받은 그런 고객님의 관리를 정말 긴장하는 마음으로 들어갔거든요. 관리 후 관리가 너무 좋아서 회원권도 재연장하고 지정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때를 계기로 지정 고객님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한 고객을 꾸준히 관리하며 친밀감도 쌓고 도움을 드린다는 보람과 자신감도 느끼며 고객님들에게 꼭 필요한 관리는 먼저 제안도 드리고 만족스러운 결과물로 믿음을 쌓는 경험들을 했어요. 이렇게 고객님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매출과 티켓팅을 올리면서 전문가로서 관리와 관계 모두를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단점에 대해 얘기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나눠볼게요. 아무래도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원장님에 따라 교육, 근무 환경이 결정되죠. 호텔은 사실 회사의 매출이지만 개인 스파의 매출은 원장님의 개인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테라피스트의 시간 활용과 매출에 대한 능력이 더욱더 철저하게 평가받고 근무에 대한 지시를 보다 자세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약이 없더라도 조금 느슨하게 일하는 게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넘어갈까요? 보통은 관리와 관리 사이 30분 정도의 준비 시간이 있는데 매출을 좀 최대한 발생시키려고 하다 보니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았고 그 30분 내에도 상담을 하거나 차를 준비하거나 룸을 치우는 등의 그러한 일들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최악은 이게 상황적으로 막 밀리게 되면서 식사 시간이 온전히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밥을 먹다가 클레임이 나왔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일어나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일의 시작과 끝까지 끊임없이 일을 하는 소진되는 느낌이 들어요.
들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일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데이스파 또한 여러 명의 테라피스트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요. 저처럼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제품 판매, 티켓팅, 고객 관리 등 경쟁에 대한 피로도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테라피스트들 간의 관계와 근무하는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편은 아니에요. 매일을 거의 풀관리로 진행하다 보니까 몸이랑 마음이 너무 소진되었어요. 중간에 진지하게 그만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선택을 했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마음에 1년을 버텼습니다. 테라피스트라는 직업을 참 좋아하지만 나를 잃으면서까지 이 직업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끝으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무조건 쉴 거야 를 외치면서 데이스파를 퇴사했지만 퇴사 한 달 만에 다시 출근하게 된 친구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 캐주얼 스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